녹화도 시작할게요. 네. 비키라지. 이게 그 신호가 목소리는 안 칠게요. 목소리. 혹시 첫 번째 탑승자분 마이크는 지금 안 차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배터리다 보니까 네네. 시간 맞춰서만. 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북 스타 관광벤처 육성 공모전 우리 사업 설명회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사회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분들을 직접 만나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스타 관광벤처 육성 공모전은요, 경북 3대 문화권을 활용한 미래 관광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관광 산업에 도전하는 관광 벤처 기업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북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를 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북 스타 관광벤처 육성 공모전 사업 설명회는 공모전에 참가할 예비 참가자 여러분들께 우리 경상북도 3대 문화권이 무엇인지, 또 공모전 응모 자격은 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려 우리 공모전 참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모전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 우리 전년도 경북 스타 관광벤처 육성 공모전에 참가한 우리 집안의 이나연 대표님께서 우리 전년도 우리 공모전에 참가하셨던 후기를 바탕으로 우리 예비 참가자 여러분들께 우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고요. 또 이어서 우리 관광 마케터 전문가이신 우리 조수민 팀장님께서 코로나19와 우리 관광 사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특강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질문 내용을 받아 우리 답변해 드릴 수 있는 Q&A 시간을 준비했고요. 또 끝까지 사업 설명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질문과 또 여러분께 도움을 얻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해당 공모전 주제인 우리 경상북도 3대 문화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3대 문화권에서는요, 3대는 경상북도의 대표 역사 문화 자원인 유교, 신라, 가야를 뜻합니다.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장은 이러한 3대 문화의 창조성, 혁신성, 기술성 등을 융합한 관광 상품 콘텐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경상북도 지역에는 총 43개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교, 신라, 가야 3대 문화권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자원과 경북 지역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 사업장이 경북 지역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화면에 보시는 작품들은 전년도 참가 업체의 결과물들인데요. 사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우리 제품 형태의 관광 상품 개발부터 경북 지역을 새롭고 또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는 플레이북까지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공모전의 핵심은 이처럼 43개의 사업장에 실제 적용했을 때 사업장이 관광지로서의 경제력과 매력도를 갖출 수 있는 컨텐츠 또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사업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시 해당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공식 홈페이지의 영상을 풀로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우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공모 개요에 대해서 우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은 직업과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 또 기창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2021년 3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완료하셔야만 하고요. 또 기창업자 경우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네, 공모 아이템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3대 사업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컨텐츠와 또 관광 상품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3대 문화권의 전통 문양, 또 설화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나 우리 3대 문화권의 요소의 창조성, 혁신성, 기술성 등을 더해 새로운 가치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상품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관심이 높으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 공모전에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종합 컨설팅 및 교육 홍보 마케팅이 함께 지원되며 우리 아이디어 발전과 상품화를 위한 관광벤처 간 커뮤니티 구성 및 우리 멘토링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공모전 서류 접수 기간은요, 10월 14일부터 11월 8일 23시 59분까지이며 공모 참여 시 접수 기한과 시간을 꼭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전용 접수에는 1차 서류 심사, 1차 현장 심사, 2차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되도록 합니다. 서류 접수는 우리 경북 스타 관광벤처 육성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미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가 인정되지 않고 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차 서류 심사는 공모전 목적에 아이템이 부합하는지 실현은 가능한지 중점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등 동일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현장 심사는요, 서류 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문서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것들을 실제 현장에 확인하기 위해 진행이 됩니다. 서류 심사 이후에 진행되며 현장 평가를 통해 콘텐츠 개발 환경 및 우리 사업의 참여 의지, 또한 3대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와 타깃 사업장의 협의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공개 오디션은요, 1차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과한 우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PT 발표하고 또 심사위원회 질의응답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2차 공개 오디션은요, 참가 신청자에 기입된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자가 당일 참석을 불가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 1차 현장 심사, 2차 공개 오디션이 심사평가 항목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참가 신청사 양식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식 1번, 2번 양식을 보시면 기업을 기준으로 양식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는 우리 개인 정보만 기재하면 되고 기업 정보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또한 서식 3은요, 우리 적혀 있는 목차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서식의 작성 분량이 5페이지를 초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서식 4는요, 실제 투입이 가능한 인력으로 기재해 주셔야만 하고요. 3대 사업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이 공모전의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이 가능한 인력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식 5는요, 사업비 집행 계획서입니다. 사업화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이므로 이를 참조하셔서 사업비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며 기획한 콘텐츠가 1,500만 원 이상이 예산이 들어갈 경우 차액은 자부담으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외에 참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강 이후에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질의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으로는요, 정말 중요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우리 공모전에 참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강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전년도 우리 경북 스타관광 벤처 육성 공모전에 참가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께 아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집안의 이나연 대표님을 모시고 19년도 사업 참가 후기와 또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집안의 이나연 대표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집안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나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년 전 경북 사업을 위해서 뛰어다니던 때를 오랜만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굉장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또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000만 원의 포상금도 받게 되었고 이런 성취가 이런 작은 회사에게는 정말 큰 배움과 자신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광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면 정말 기업에게 큰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올랐다는 부러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꼭 1,500만 원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주식회사 집안은 저희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개발 파트와 저희만의 시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컨텐츠 파트로 이루어진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회사 집안이라는 이름보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리트롬이라는 서비스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직접 리뷰를 작성을 하시고 그것을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육아 정보 플랫폼 리틀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틀홈은 아이들이 책과 영상으로 하는 간접 경험 말고 직접 걷고 뛰고 만지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그래서 저희가 주력하는 컨텐츠의 두 축은 여행과 놀이입니다. 리트롬 컨텐츠의 힘은 엄마 아빠가 직접 나들이를 다녀와서 작성하는 솔직한 리뷰이기 때문에 리트롬을 운영하는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저 역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여행하면서 리뷰를 만들었습니다.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은 되게 많지만 사실 아이들과 하는 여행은 조금 다른 관점과 배려를 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포함된 여행 정보만을 저희가 모아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어플이라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약간 한계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조금 더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이런 기획을 실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어플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이 경상북도 스타관광벤처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력해온 여행이라는 컨텐츠에 적중하는 사업인데다가 저희가 서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라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전국구로 컨텐츠를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원을 했고, 실제로 이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경북 지역의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경상북도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 사업 이전에도 뭐 경상북도의 안동, 영주, 뭐 경주 이런 조금 유명한 관광 지역들은 여러 번 아이들과 오갔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문화라던가 역사 유적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서를 작성을 할 때 저희의 강점으로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지역의 컨텐츠를 저희가 잘 다룰 수 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라는 딱 타깃이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경북 지역을 우리가 정말 잘 소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원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에만도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5차례에 걸쳐서 경상북도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원 사업의 주제가 3대 문화권인데 사실 뭐 신라, 가야, 유교 이러면 사실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너무 주제가 크고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굉장히 넓혀두고 일단 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또 계속 사진으로 찍고 그 방문한 장소마다 리트롬에 그때그때 리뷰를 올리고 저희 리트롬 공식 SNS에도 이제 정보를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들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리트롬 어플에 들어가셔가지고 경북 또는 경상북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다녀왔던 곳들에 대한 이제 리뷰를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좀 예스러운 곳을 논일기도 하고 사실 많은 분들한테 경상북도가 특히나 아이가 있는 부모들에게 경상북도가 익숙한 여행지가 아니었다는 걸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사진들을 보고 아, 경상북도도 아이들이랑 가기 좋은 곳이었구나. 그런 곳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경상북도가 아이들에게 낯선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친근하게 알리는 것,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이미지를 쇄신하는 쪽으로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경북 관광객층보다도 좀 더 어린 가족 여행객을 유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또 무엇보다 경북만의 독특한 문화와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여행법은 일단 저희가 리트롬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경북 지역을 여행할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아이들을 위한 설명이 거의 전무했거든요. 모든 관광지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곳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이들의 말로 쓰여진 쉬운 설명서를 만들어주자라는 취지로 2가지 아이템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저희가 만든 워크북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추가한 스탬프 투어인데 사실은 저희 앱 말고도 그 안동 지역에는 기존에 스탬프 투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아이들이랑 안동을 여행하면서 여행 마지막 날에야 그 스탬프 투어의 존재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트로 맵에 굳이 뭐 다른 데도 많이 있는 스탬프를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스탬프 투어를 따로 다운을 받아야 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이랑 가기에 적합한 곳만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리트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미 어플을 많이 깔고 계시니까 경북 지역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GPS로 그 방문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이곳에서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알림을 띄워드리고,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그 존재를 알게 되시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첫 번째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경상북도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경북을 소개해야 할까를 굉장히 여러 번 이제 경북을 방문하고, 특히 저희 아이들이랑 뭐 여러 장소에서 체험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안을 좁혀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문화권 유교, 신라, 가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뻔한 주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접 여행을 해보니까 정말 경북 지역에서 그 세 가지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특히 와닿았던 것은 유교 문화여서 저희는 좀 더 유교에 집중을 하자 해서 아주 좁혀서 유교로 잡았고, 유교가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보니 그 유교라는 것이 그 옛날에 그냥 뭐 아주 이제 의미 없어진 그런 학문이 아니라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그 유교를 배운 선비들이 정말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 그런 장소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잘 소개한다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어떤 가치관, 교육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워크북과 스탬프 투어의 전체적인 주제로 삼았던 것은 선비를 만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읽고 뭔가 고지식한 생각만 하는 선비가 아니라 학자이면서 예술가이면서 자연 애호가이면서 독립투사였던 경북에 살았던 선비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갔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 굉장히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워크북을 기획할 때 저의 포부는 이 워크북이 경상북도 곳곳에 놓여져서 아이들이 이걸 보자마자 아, 경북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미감에서 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큰 축으로 잡은 것은 옛날 고지도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풍속화나 문인화에 등장하는 선비들의 이미지를 조금 귀엽게 아이들 눈에 보기에도 예쁘게 풀어보자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번의 답사를 거쳐서 유교라는 문화로 확정을 하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장소들 중에서 16곳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16곳을 선정한 이유는 보통 이제 여행을 하면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 워크북을 들고 내려와서 한 하루에 뭐 한 두세 군데씩 둘러보면 꽤 알찬 일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제로 여행에서 활용된다는 걸 전제로 이제 저희가 장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문경, 예천, 영주, 안동으로 조금 인접한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아이들과의 여행은 동선이 너무 길면 이제 실제로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고려를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지도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것이 차례이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16곳의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도산서원이나 병산서원 같은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선비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지만 뭐 여기 보면 뭐 구름의 온이라는 곳은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사실 선비랑 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아이들에게 익숙한 그림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안동에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책을 보면서 선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자유롭고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공간도 넣고, 그다음에 예천의 활체험센터 같은 곳은 사실은 양궁의 메카인데 일단 선비들이 활을 쏘면서 심신을 수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가면 실제로 활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거리도 하나 넣어서 아이들이 활을 쏘면서 선비들의 뭐 생활도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여행의 재미도 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워크북의 모양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기대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경북 지역에서 배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능하면 가볍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16곳의 장소를,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추렸지만 만약에 경북의 어떤 지역에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더 맞춰서 저희가 장소를 추린다든지 보탠다든지 해서 동일한 형태로 더 작은 지역을 위한 워크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외국에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가면 유명한 관광지에는 항상 어린이를 위한 워크북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워크북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지도 같은 거라도 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큰 국립박물관 정도밖에 없기도 하고 경북 지역은 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설명 표지판 같은 것조차도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언어로 된 설명을 꼭 주고 싶었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워크북 안에 일러스트 들어가는 것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작가님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으로 실제로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서 저희의 생각과 되게 잘 맞았고,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병산서원 스케치인데 왼쪽에 있는 게 처음에 이제 작가님이 제가 보내드린 자료 사진 중에서 그려가지고 선택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거보다 사실 병산서원에서 바라다 보는 그 병산과 앞에 건물들의 풍경이 더 부각이 되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지 굉장히 세세한 수정을 거듭했는데, 그게 이 작가님이 실제 경북 지역에 살고 계시고 작가님도 다 이곳을 다녀보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들을 담아낼 수 있었고요. 각 페이지마다 크게는 이제 장소를 소개하는 장소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씩 부여한 작은 소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아이들이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야기를 조금 쉬운 말로 푸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고, 워크북을 들었다고 공부처럼 막 아이들이 뭘 외우고 막 배우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병산서원에서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자든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이들이 조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는 저희가 이제 어플이 있고, 그 어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제로 병산서원에 가서 찍은 사진과 이제 이곳을 여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여행 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제 QR코드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16곳의 장소를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들만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는 다 보면 어딘지 떠오르실 정도로 실제와 가깝지만 훨씬 따뜻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친숙한 형태로 그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저희가 선비들을 하나씩 그 그림에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재미도 주고,
선비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그 시대의 공간을 우리가 같이 여행하면서 뭔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뭔가 그런 환상적인 경험을 했으면 하는 원대한 포부로 선비들을 하나씩 숨겨 놓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트롬 안에 있는 스탬프 투어에도 그 각 장소에 가면 자동으로 이제 스탬프가 찍히게 되어 있거든요. GPS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16개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이 스탬프 투어의 아이콘도 선비 문화를 상징하는 것들로 디자인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여튼 저희가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즐거움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걸 여튼 원 없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플이 주력이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저희에게는 좋았던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저희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주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짐작을 해보자면 그래도 저희가 경상북도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 주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저희 리트롬만의 뭐 어플을 활용한다던가 어린아이들에게 타깃이 된 무언가를 만든다던가 하는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아마 높이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경북만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 본인들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기간이 짧거든요. 저희도 이거 작업을 해보니까 시간이 엄청 금방 가가지고 너무 큰 기획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정말 실현 가능한 기획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실제 경북이나 이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특강을 해주신 우리 이나연 우리 대표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함께 대표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진짜 가고 싶다. 그리고 저도 약간 아이와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아이의 타켓을 맞아서 그런지 좀 더 공감이 좀 많이 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작년도 우리 또 공모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실질적인 이야기도 해주셔서 아마 여러분 큰 그림보다는 정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연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강연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관광 마케터 전문가이신 우리 조수민 팀장님과 함께 특강을 진행해 줄 거고요. 우리 최근 아무래도 우리 관광업계가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정말 어렵고 힘든데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관광산업이지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타 관광벤처를 육성하는 공모전인 만큼 우리 조수민 팀장님을 모시고 코로나19와 또 우리 관광산업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처 방법과 또 관광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우리 조수민 팀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 브랜드 마케터 EC21의 조수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응원이 될 수 있는 강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저는 국가, 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관광 분야 마케팅에 있어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는 EC21 마케팅 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는 다양한 관광공사 그리고 문체부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시는 것 같이 문체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경상북도 도청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의 관광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관광공사의 16개 팀과 관광 마케팅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되었을 때 정말 큰 쇼크와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한국 관광을 위한 다음 같은 누구보다 빠른 3월 달에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여행 트렌드와 마케팅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강연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얻어가면 좋은 3가지가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2020 여행 트렌드입니다. 2020 여행 트렌드는 무엇일까? 코로나19로 관광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에 대한 이러한 포인트를 얻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마케팅 전략입니다. 실제 소기업, 영세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타겟에 맞게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좀 더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케팅 강연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저의 강연을 통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20 여행 트렌드입니다. 2020 여행 트렌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포스트 코로나19 전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요약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슬라이드였으면 좋겠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나의 마케팅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 2018년도 한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간 여행객 숫자, 우리의 국민 여행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바로 2,500만 명입니다. 2,500만 명이라는 수치는 바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0만 명에 해당하는 50%의 수치인데요.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외국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내 여행으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다시피 국내 여행 활성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여행 활성화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안전인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강조하여 여러분들의 사업 구성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광 트렌드를 보면 야외 아웃도어 여행의 증가입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 밀집된 장소보다 자연, 시야가 확 트인 야외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아웃도어 시장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이런 뉴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자기 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등산, 트레킹 같은 이러한 분야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 확대입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 여행지를 다니거나 음식점을 다닐 때 점원보다는 게이트 앞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여러 시스템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좀 더 안전을 강조하는 마케팅 변화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소규모 맞춤형 여행 증가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정말 단체, 대규모 여행객들을 모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나 혼자 여행, 그리고 소규모 단체, 내가 아는 지인들과 뭉쳐서 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여행 상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선택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모전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에 있어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갖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일상화입니다. 여행의 일상화,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평일 근무, 유형 근무제 확대 등에 따라 점차 평일에도 여행을 떠날 수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각했던 시기에는 자녀들의 교육 같은 부분도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공공기관들과 문체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교육 관광이나 가족 여행에 대한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홍보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저 또한 이번 연도에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을 통해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여행을 즐기며 행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거에 있어 힘썼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20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여행 트렌드를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세이프티 관광 생활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 바로 숏 디스턴스입니다. 바로 수도권 대도시 주변으로 근거리 여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경북, 수도권과 서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타깃을 잘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북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1타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매력적인 상품 구성과 홍보로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사람들 대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액티비티 A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도어, 트레킹, 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공모전이라든가 상품을 기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패밀리입니다. 좀 더 회사 생활, 바깥 생활, 야외 생활이 줄어듦으로써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한 검색어나 빅데이터 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에코 에어리아인데요. 실제 실내 공간보다 자연, 바다, 강 등 이러한 청정 지역의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투어리스트 사이트인데요. 여전히 인기 관광지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강릉, 그리고 연예인들이 소개하는 맛집이나 유명한 스팟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실 상황으로는 여러분들도 만드는 관광 상품이나 기획들이 주변의 인기 관광지와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입니다. 관광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시스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약간 불안 심리 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공모전 기획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야놀자 2020에서도 다음 같은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시면 바로 코로나 시대 여가 트렌드입니다. 슈퍼라는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슈프림, 바로 특급 호텔의 인기입니다. 실제 특급 호텔은 좀 더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보다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호텔은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바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급 호텔의 인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결혼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신혼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특급 호텔의 상황, 액티브에 약간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여행 상품도 2020년도에는 눈여겨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바로 언택트,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언택트에 따라 온라인과 디지털에 대한 마케팅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디지털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은
프라이빗, 바로 개인화된 여가가 선호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하시면 요즘 많이 보시게 되는 영상들이 혼자 여행, 나홀로 여행, 차박, 캠핑 이러한 영상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말씀드리는 프라이빗한 여행에 대한 증가가 점차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익스페리언스, 바로 체험형 레저입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떠날 때 여행객들은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할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네이버에서 정말 물속의 아름다운 수중 다이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어딜까 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물속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고 나도 이것을 해야지라는 바로 이렇게 떠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제주도와 울릉도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갈까 보다 울릉도에 이런 아름다운 청정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여행 마케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리바운드입니다. 바로 여행 심리가 반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점차 막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1년에 인구 5천만 명 중에 2,500명이 떠나는 한국 여행의 심리를 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언택트 여행지, 청정과 힐링 이런 여행지로 떠나고자 하는 욕구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하여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과 같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떠한 공모전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사이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모전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핵심 키워드로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바로 3대 문화가 있었고요. 유교, 가야, 신라, 바로 역사죠. 그 다음에 낙동강과 백두대간, 이러한 지리적인, 이러한 자연적인 약간 인프라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1,500만 원 지원입니다. 실제 저는 2천만 원부터 실제 50억까지 다양한 마케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따 말씀드리는 마케팅 전략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성 있는 1,500만 원 이내에서도 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케팅 전략 구축인데요. 제 강연은 남녀노소 그리고 나이가 많든 마케팅을 몰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케팅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피스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해볼까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케팅이 아주 쉽게 이해되기 쉽게 구축되었음에 따라 좀 더 집중하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할까?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 사업 그리고 지자체 사업들을 하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19도 잠잠해졌으니 경북도 다시 관광 활성화가 될 거야. 포스트 코로나 경북 관광 특별 대책이 나왔으니까 우리 경북 이제는 성공할 거야. 하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저는 큰 오산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경북도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청정, 힐링, 야간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어떻게 하면 경북으로 오게끔 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의 타겟은 경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왜 경북이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청정, 힐링, 야간은 서울, 제주도, 강원도 등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케팅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경북일까에 대한 고민부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좀 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다음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뉴 노멀 키워드, 바로 경북이 제안하는 정책인데요. 뉴 노멀 키워드로 청정과 힐링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청정과 힐링, 여행객들, 우리 국민들에게는 경북보다는 청정 지역인 제주도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강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북이 밀고 있는 콘텐츠, 역사, 문화, 강, 산, 바다입니다. 하지만 산하면 강원도 설악산이지 경북에도 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북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을이면 청송의 주황상이 정말 설악산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마케팅, 바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랜드 세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서울시, 제주도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모전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 보다 지금 여행 트렌드에 왜 이러한 여행 상품이 사람들에게 먹혀서 궁극적으로는 경북으로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Y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앞서 말했던 심사위원님들도 뭔가 현실성 있게 여러분들의 제안을 픽할 수 있는 이러한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어떻게 하면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찾게 하기 위한 마케팅 솔루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머릿속에 전혀 생각이 안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위의 질문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행을 떠나나요?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마케팅 DNA가 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의 추천, TV를 보다가 정말 이쁜 스팟, 정말 맛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니즈가 발생합니다. 니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한 다음에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여기서 조금만 고민을 하면 사람들에게 니즈가 발생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이 필요하고요.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색 고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맞는 정보를 획득하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단순히 관광산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무역, 관광, 중소기업, 음식점 등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지금 앞서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니즈가 발생하기 전 단계, 바로 구축입니다. 바로 여행 상품을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컨셉, 체험 상품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같이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니즈 발생을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니즈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략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홍보 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어떻게 하면 타겟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홈페이지, 내 여행 상품이 구축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장사하지? 어떻게 경북으로 여행을 오게끔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프로세스는 노출이 1단계라는 것입니다. 노출은 내 타깃에 맞는 사람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어떻게 노출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로 검색입니다. 검색 시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나의 타깃이, 그리고 그들에게 검색을 했을 때 나의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보 획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나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보겠는데요.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획득을 위한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행을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어렵게 생각하셨을 때 좀 더 쉽게
여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여행을 떠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단계별로 다음 같은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마케팅 툴, 전략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여행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네이버, 우리나라는 네이버죠. 네이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1박 2일, 2박 3일 당일치기로 여행을 왔을 때 호텔을 예약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호텔을 예약했을 때 나의 상품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라인 여행사,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OTA와 제휴가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4단계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1단계 구축인데요. 구축을 좀 더 재밌게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축이 왜 필요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배너 광고를 보고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SNS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 구축이 중요한데요.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어떤 컨셉과 이미지를 가질 것인지, 홍보 채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타겟 전략 구축입니다. 타겟 매우 중요합니다. 경북은 경북 안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제주도, 강원도 등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지로서의 매력도가 높은 지역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나의 타겟은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연령대가 누군지,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결혼을 했는지, 가족인지, 아이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경북에 근접된 부산, 대구의 사람인지,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좋은 벤치마킹 사례를 다음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제주 해녀 다이닝인데요. 해녀의 부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공모전 사업에 딱 맞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일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녀가 직접 해녀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컨셉을 갖고 해녀복을 입고 음식을 준비하고 공연을 합니다. 해녀들끼리 일을 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피싱, 그러니까 수확물을 확보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해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강조하는 이러한 마케팅을 강조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20년도 전에 생선 경매를 하는 공간을 실제 지금 여러분들처럼 뭔가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제주 해녀 다이닝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2번 정도, 2타임 정도 예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입장에서 편리함도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딱 정해진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안전을 중요시하고 최대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말 예약이 어려운 만큼 마케팅을 잘하고 있고요. 실제 SNS를 보시면 다음같이 공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해녀님들과 일상 브이로그, 그리고 다양한 메뉴 소개 등 다양한 방식 등으로 재밌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마케팅에 있어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에 핀셋 마케팅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핀셋 마케팅, 말 그대로 핀셋 모양을 가지고 특정 타깃에게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목표로 하는 타깃을 공략하여 좀 더 경북으로 오게끔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상품을 예약하게끔 하는 이러한 핀셋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산업관광, 교육관광 마케팅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관광은 앞서 말했던 대표님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봤을 때 연령대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실제 제가 하고자 하는 상품이 저학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고학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마케팅 상품이 달라지고 마케팅 전략이 달라집니다. 실제 저학년, 초등학생 저학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어머니께서 검색을 할 때 가족여행, 육아여행, 아이와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는 매체라든가 마케팅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고학년,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진로 체험, 현장 경험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니즈가 높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분석을 해서 전략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저 또한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면 초반에는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내 타겟에 맞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섭외를 해서 그들과 함께 영상 콘텐츠, SNS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요. 다음은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무리 돈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조회수가 0, 조회수가 10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진 콘텐츠가 노출이 많이 되게끔 하기 위한 노출 전략으로 이벤트 프로모션을 접목시켰고 실제 방문을 했을 때 방문의 만족도가 높여가지고 입소문이 나고 후기 이벤트, 후기 콘텐츠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단계별 전략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5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한테 맡기면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제한하는 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다음같이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마우스 클릭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예약도 가능하고요. 일정 선택, 그리고 언제 예약을 했고 언제 사람들이 오는 것까지 DB화 될 수 있는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성 있는 기획안을 만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니즈 발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출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1,500만 원 예산 내에서 간단하게 키워드만 뽑아보았습니다. 바로 온라인 광고입니다. 온라인 광고라고 하면 네이버 광고, SNS 채널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광고들이 있겠는데요. 자기 타겟에게 맞는 마케팅 전략과 함께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커뮤니티입니다.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카페, 어떤 커뮤니티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그쪽과 협업을 해서 배너 광고를 제작하거나 바이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플루언서를 사용하는 방법, 앞서 말했던 쿠팡, 티몬, 아고다, 호텔스닷컴, 클룩, 마일, 리얼, 트립 등 이러한 OTA와 제휴하여 여러분들의 상품을 등록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5개 광고, 유치원 대상자면 유치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유치원 엄마들이 많이 보는 잡지를 제휴하여 여러분들의 체험 상품을 마케팅하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매거진과 언론 기사 또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팁은 구매 결정,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은 지인의 추천, 검색 엔진, 블로그,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온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도 참고로 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마케팅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3대 문화권 같은 경우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 뜨니까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홍보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3대 문화권을 검색해보니까 콘텐츠 내용들은 전부 다 광고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만든 콘텐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인스타그램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타깃이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블로그를 보았을 때 3대 문화권이라고 검색했을 때 정말 많은 콘텐츠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이와 함께 떠날 수 있는 가족여행, 이런 상세한 정보들이 저희 팀원들도 부모가 됐을 때 아이와 떠나기 전에는 정말 많이 준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정보가 잘 기입될 수 있는 블로그에 대한 정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추천에 대한 약간 성향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니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아이와 함께 떠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실제 저희 팀원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아이와 트립, IM 스쿨이라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또한 이러한 교육관광, 산업관광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러한 매체와 제휴하여 마케팅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OTA 협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주 여행이라고 검색하였을 때 네이버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상품에 대한 등록된 화면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이 여기에 등록이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세 번째, 검색입니다.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삼성 MZ635870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스마트폰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험 상품, 여러분들의 회사 이름은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것을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키워드를 뽑을까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서 보시면 먼저 검색 시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였을 때 가족여행이라고 했을 때 실제 PC와 모바일의 화면 구성은 다르지만 보시는 것처럼 PC에서는 맨 위에가 광고, 그 다음에 포스트, 블로그,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1,500만 원으로 네이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광고도 해야 되고요. 포스트도 해야 되고요. 블로그도 해야 되고요. 뉴스도 다양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 어떻게 알아요? 팁은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가을 여행, 가족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연관 검색어는 국민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였을 때 많이 쓰는 데이터에 대한 집계인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를 참고하여 국내 가을 여행지 추천에 경북의 대표적인 여행지와 여러분들의 상품을 믹스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좋은 사이트는 제가 밑에 URL도 넣었는데요. 월간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서 나의 키워드가 얼마큼 검색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계가 가능한 마케팅 사이트를 다시 한번 공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획득입니다. 콘텐츠 정보를 봤을 때 가야지 그리고 가는 것까지는 저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세 가지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가치입니다. 여길 가보니까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아. 여기 가면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교육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를 강조하는 가치와 관련된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요. 혜택, 여기 오시면 아이 용품, 연인이 쓰기 좋은 캠핑 용품을 주겠다. 바로 혜택 같은 것도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주변, 내 지인,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봤기 때문에 추천해주는 이런 세 가지를 강조한 여행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입니다. 앞서 말했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오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여행지, 목적지까지 왔을 때 가보니까 너무 좋다. 3대 문화권 산업이 도대체 무엇일지 신뢰 간다. 너무 좋다라고 해서 또 이용하고 싶다. 그리고 가보니까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야지라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스토리, 마케팅, 컨셉 그리고 실제 마케팅 여행 상품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방문 후기를 쓰고 선물을 받는 이런 마케팅을 통해 뭔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제 코로나19에 따라 많은 여행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서 말했던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기회로 삼고 관광산업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짧지만 다음 같은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조수민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우리 관광 산업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또 비전까지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공모전 하실 때 아마 정말 어려운 부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타켓,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이나연 대표님과 우리 조수민 팀장님의 알찬 특강을 들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시간 우리 Q&A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자리를 좀 이동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국의 우리 송재수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장되시죠? 네, 카메라에 서는 게 익숙치가 않네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사전에도 질문을 주셨고요. 또 실시간으로도 댓글을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질문도 해주셨고요.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도 있고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미리 많은 분들께 궁금한 내용 우선순위로 좀 많이 받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이슈가 아마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네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가 1단계로, 다행히도 1단계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데 2차 공개 오디션도 오늘 사업 설명회 같이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데요. 한번 여기에 답변을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보니까 실시간 문의로도 한번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행사가 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일단 우선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1단계에서 뭐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에는 오늘과 같이 약간 온라인 PT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현 1단계 상태가 유지되거나 뭐 조금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경우에는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창조 아트홀에서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도 있는데요. 우리 내국인 및 우리 외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좀 구상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뭐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콘텐츠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만 좀 확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타깃이 꼭 내국인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기획하시고 계시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 응모 자격 경우 우리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중견 기업에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응모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내용이긴 한데 일단 네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견 기업은 응모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창업 3년 이상 법인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를 살펴보면 자산 총액이 이제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 이제 5천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모 대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중소기업에서는 도전을 안 하실 것 같아요. 5천억 원이나, 네, 알겠습니다. 또 공모전을 좀 살펴보니까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창업 동아리나 아니면 대학생 여러분들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전에도 취업 시장이 이제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대학생분들이 창업에도 좀 눈길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모 요강에도 설명을 앞서 드렸지만 이제 경북 스타관광벤처 육성 공모전은 지원 자격에 직업이라던가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육성을 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공모전에 선정되신다면 내년인 2021년 3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완료하셔야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또한 이제 저희 공모전 이제 명칭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제 관광벤처를 육성하는 공모전이라서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전문가분들을 통한 경영 회계 교육이라던가 홍보 마케팅 등 다방면으로 좀 도움을 드릴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짝이는 관광 분야 창업 아이템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면 자금 및 사업체 운영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동안 쉽게
도전 못하신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경북 스타 관광멘처 육성 공모전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기회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사전에 좀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서비스 중인 컨텐츠가 있고요. 아직 경북 지역과 관련성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콘텐츠가 경북 지역 요소로 반영해 새롭게 우리 아이템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가능하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도 유의사항에 기 사업화된 아이템인 경우 심사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예를 들자면 VR 기술을 활용한 랜선 여행 콘텐츠를 보유하고 계신 사업체가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해당 사업체가 아직까지는 수도권 중심의 랜선 여행 콘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사업 범위를 넓혀가지고 경북 지역 관련 콘텐츠를 서비스하실 계획이라면 충분히 이번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이미 경북 지역 관련 콘텐츠를 서비스 중이시고 해당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와서 공모전에 지원하시는 건 당연히 심사 제외 항목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시간에 리트롬의 이나연 대표님께서 특강을 해주셨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리트롬 같은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진행 중이시다가 경북 지역으로 좀 더 사업 아이템을 넓히신 경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해당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템을 우리 경북 지역에 많이 좀 써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아이템이어야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작년 성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네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실시간 댓글 계속 진행하면서 확인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질문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장 적용 여부가 일단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과 올해의 좀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이번 공모전의 목적을 이제 해당 사업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전 목적성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사업장에 적용하는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좀 그 관광 콘텐츠로서 경북 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선발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능하시다면은 이번 기회에는 사업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로 조금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좀 많이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우리 지원금이 우리 1,500만 원을 알고 있는데 우리 선정되면 우리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또 혹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일단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성금으로 50%, 그다음에 잔금은 이제 추후에 50% 지원해드릴 후지급 형식으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해당 지원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신에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성금으로 50%인 750만 원 성금을 지급을 받으시게 될 경우에 750뿐만 아니라 추후에 후지급 때는 750 남아있는 잔금에 대한 증빙까지 완료를 하셔야 저희가 추후에 나머지 잔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예외적으로 사업 콘텐츠를 한번 받아보고 그 사업 콘텐츠 성격상 좀 선지급 비율이 좀 더 높아야 된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유동적으로 지급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해당 부분은 선정 이후에 교육 시간을 통해서 서류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마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직은 미정이라는 걸 해주고요. 추후에 선정이 되시면 추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실시간 댓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특강 두 번째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행 코스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로
당연히 지원해 주셔도 되고요. 그 해당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념품 같은 거를 제작을 하셨고 그게 이제 3대 사업장에 적합한다고 판단되면 그 해당 공간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뭐 딱히 이게 무조건 여행 코스나 이런 쪽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후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사무국 우리 송재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 시간 우리 경북 스타 관광벤처 우리 육성 공모전에 참여할 우리 예비 참가자 여러분들과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 사전 접수를 통해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우리 내일 중으로 우리 사전 접수 당첨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들과 또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우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정보와 또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사회자 강현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